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물어보고 나가겠다고 대답하자 한동훈이 하루 만에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김경률 회계사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도 모르게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을 부추기는 키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방탄과 리스크는 누구나 우려하는 총선 악재였지만 검찰 정권의 겁을 집어먹었거나 공천에서 불이익이 무서워 여권 출마자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김경률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발언함으로써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오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두환 노태우식의 쇼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김건희가 보여주었던 러브스토리 사과로 사안을 끝낼 수 있다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만 그 정도로 해소되기에는 국민들에게 쌓인 앙금이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인데, 어제 불거진 강의원 국회의원 사건은 윤석열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의 대항마로서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된 김경률 회계사가 정치행보에서 제지당하면서 비대위원에서 해촉되거나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동안 강제적으로 자제해왔던 많은 입들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에선 총선을 위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김경률 회계사인데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수도권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김 여사 문제를 놔두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자신을 혼내지는 못할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유승은 기자입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과가 필요한 이유가 선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확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 수도권 선거는 없다. 원내 지도부가 이미 몰카 공작이라 규정한 데 대해선 수도권 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른바 TK 시각에 매몰돼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빨리 4월 12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다.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20년 가까이 활동한 참여연대에서 탈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했고 서울 마포 지역 출마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답해드립니다. 당연히 정청래 의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영입한 김 의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함께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심이 많아진 윤석열에게 한동훈 발언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번 주말 직접 1대1 대화를 요청할 생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거절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애매한 김경률의 면담 요청입니다. 한동훈이 거절하면 김경률의 정치적 입지는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한동훈의 입지도 줄어들게 되고, 면담 이후 한동훈의 요청에도 김경률의 입이 멈추지 않는다면 한동훈의 리더십 약화는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한동훈이 김경률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연일 제기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포 올해 출마를 이제 공언한 이상은 저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이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김경률 회계사는 아직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정부 여당을 보는 듯합니다. 저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긴 힘들 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와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소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김경률 위원의 발언 수준과 행보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인식 차이가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정 지역과 관련돼서 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증거가 여자 리스크 해소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그건 뭐 개인적인 주장이죠. 명품백 수수 논란과 특검법 정국이 불거진 뒤 한 달째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 전에 김건희 리스크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게 당내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분들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지난번 삼선 의원 모임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다 대동소이했고요. 특히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김 여사 본인이 직접 나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이요. 마이크 앞에서. 본인이 받은 거잖아요. 디올백 같은 경우는. 앞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김 여사의 명품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인가는 걸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김 의원은 명품백 의혹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든 김 여사든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는 좀 사죄드리고 이건 국민들의 감정을 뭐랄까요?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어떻게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런 자신의 의견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엄호할 수 있지만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 외에는 방어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게 여당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은 이준석과 원칙과 상식이 가지고 노는 놀이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에게 이재명 대표 지역구 같은 곳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개양 갑니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도 광주에 출마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뒷방에 가서 선거대책위원장 맡는다고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은 이준석과 원칙과 상식에 버려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고작 이런 모습 보이려고 그처럼 망나니 짓을 했는지 노년의 정치 인생 전체의 가치를 스스로 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